예, 그림책 작가님들과 또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님들은 출판사와 계약을 할 때 인쇄로 계약을 하기도 하고 매절 계약을 하기도 하죠. 예전에는 이게 목돈을 받을 수 있는 매절 계약도 많이 하고 저 또한 매절 계약을 많이 해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인쇄 계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인쇄가 꾸준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거의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인쇄는 대부분이죠.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인쇄 계약을 하곤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꽤 오래 선생님과 저도 다 인쇄 계약, 매절 계약 이런 것들을 해오면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 어떤 것들은 좀 아니었나? 이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카운트가 될 시점이 왔잖아요. 인쇄 계약을 했을 때 좋은 점, 그리고 또 매절 계약을 했을 때 단점, 장점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런 인쇄와 매절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네, 이 아주 부분은 솔직하게. 뭐 유튜브니까 뭐 출판 관계자나 들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건 부분이지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20년 됐거든요. 딱 정확하게. 저도 20년.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TTA로 데뷔해갖고 TTA TTA. 잡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데뷔했거든요. 그걸로 데뷔해갖고 딱 정확하게 21년째죠. 그러니까 20년 됐는데 작년에 제가 20주년 콘서트 하듯이 많이 돌아다녔어. 그래갖고 근데 그 일러스트레이터나 그림책 작가로 20년을 한다는 건 사실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네, 저도 그 부분을 가장 기특하게 저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근데 그거는 뭐 포기하지 않고 쭉 생활을 애도 하나 나면서 키울 수 있었던 거는 그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인쇄로 해야 될 부분은 인쇄로 해야 되고 뭐 그림책 같은 부분은 그 팔리든 안 팔리든 인쇄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죠. 그 저작권은 10%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림을 다 했을 경우 그리고 뭐 글만 참여하든 그림만 참여하든 정말 딱 봐서 그 작가 부분이 그 상대편이라고 하나 같이 하시는 작가분이 인지도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인쇄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맞아요. 네, 뭐 파워가 진짜 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황선미 작가님 이 실명 다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다 네, 알죠. 뭐 그런 글을 우연히 왔다. 뭐 김여령 작가 글이 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면 당연히 해볼 만한 거고. 일러스트레이션을 해볼 만하죠. 네, 선인세 얼마 받고 뭐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을 받든 선인세 받고 또 나머지는 수상자. 네, 그렇죠. 나머지는 인쇄 계약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읽어봤는데 내가 봐도 이건 좀 잘 안 팔릴 것 같아. 그러면 그건 당연하게 뭐 매절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보면 매절로 했는데 갑자기 빵 잘 팔리는 경우. 네. 그러면 잠을 못 자겠죠. 그러면 좀 약간 속 쓰리는 것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바로 전에 한 게 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일단은 받아서 매절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이제 그 생활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생활인으로서. 네, 그러니까 솔직히 뭐 매절로 그 인쇄 3%에 뭐 예를 들어 3% 4%에 3% 4%에 계약금 100만 원이다. 그러면 사실 100만 원으로 한두 달을 버텨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매절로 600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 600, 500을 제시하고 거기에 먹혀 들어가면 그래도 두세 달을 살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당장 돈이 필요하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매절로 하는 게. 네. 우선은 생활을 해야겠죠. 해야 되니까. 그게 저게 뭐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죠. 네, 그렇게 조절해가면서 가는 게 맞아요. 나중에 돈을 진짜 이따만큼 인쇄로 받을 수 있어도 당장 필요하다면 매절로 하는 것도 맞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절을 쭉 하는 사람만이 이제 어떻게 보면 20년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요즘은 좀 이제 그림책 쪽을 하다 보면 강연이 있잖아요, 또. 그렇죠. 옛날에는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옛날에 사보가 있었다면 일러스트레이터 애들한테 그 기업 사보 글을 그게 있었다면 요즘은 그 사보가 어떻게 보면은 사보할 수 있는 게 강연으로 많이 연결이 되었고 하고 있으니까. 그죠. 최근 들어서 그림책 강연이 굉장히 많은 폭발적으로 그렇죠. 한 2, 3년 됐죠. 그게 지금 전성기죠. 강연이. 그러니까 강연도 뭐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특별하게 자기 컨텐츠 만들어서 뭐 연극화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으면 다 동원해서라도 창작 작업에 도움이 된다면 하시는 게 좋겠죠.
창작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창작 작업은 갑자기 확 돈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 한 500건 중에 하나? 500건 중에 하나. 500건은 넘어있나? 500건은 제가 창작 그림책이 우리나라에 그 창작 그림책이 500개 정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1년에? 1년에. 제가 조사할 때. 그것도 몇 년 전이지 벌써. 저는 300건 정도 나온다는 얘기를 한 몇 년 전 들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300에서 500 정도 나온다. 그럼 한 400건 정도 나온다고 쳤을 때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그래도 이걸로 그래도 몇 천만 원 벌었어 라고 하는 책은 아마 한 권 정도? 2권 정도? 그거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한두 권은 제가 볼 때는 정해진 책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오는 때마다 그 이상 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 제 창작 그림책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그래도 그 이상을 늘 강연과 뭐 이렇게. 아니에요. 이건 콧소문이에요. 그럼 강연까지 합친다면 그 정도는 안 되고 그래도 좀은 1,000만 원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1,000만 원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네,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림책으로 그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은 우리나라에 5손가락 안에 아마 꼽을 거예요. 나머지 분들이라고 하면 이상하겠다. 대부분 그림책은 책만으로 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그죠. 한 거고. 인쇄 수입이 그러니까 수천만 원씩 들어오는 작가는 사실 없어요. 있기는 했죠. 있기는 해요. 옛날에는 있을까? 있기는 한데.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고서점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중고서점이 큰 문제죠. 중고서점이 늘어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당연히 책 판매는 조금 줄어들 수 있으니까 다른 컨텐츠,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응용하거나 자기 컨텐츠를 다른 쪽으로 발전시켜 있는 방법을 해야 창작을 할 이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되게 오래 했네? 근데 아무튼 이런 강연만으로도 엄청난 수입을 올리시는 그런 작가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있어서 세금을 막 엄청나게 맞았다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제 근처에서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조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연 수입들이 약간 줄으셨을 거예요.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예, 그래도 그것들을 다 견디고 그래도 끝까지 왜 맞아요. 그림책 작가를 그렇게 하고 싶으신지. 네? 그 매력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 이 동네를 못 떠나는 거고 이 매력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력 있는 그 부분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림책이라는 분야가. 지금 그림책 시장뿐만 아니라 출판 시장이 다들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들도 미래가 없는 게 아닐까? 앞으로 책 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들을 조금씩은 아마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준재 작가님은 앞으로 그림책 시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고 변화해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해봤죠. 그걸 안 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종이책이 아예 없어질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렇죠.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있긴 있대 되게 아주 미미하게 있겠죠. 미미하게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이 이런 그림책 작가들이 살아남으려면은 일단은 정말 컨텐츠를 계속 자기가 쌓아놨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게 이제 돈이 되지 않을 테니까 사실은 저는 사실 아까 신인 작가들한테도 하지만 일단 자기 거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면 자기가 홍보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림책을 누가 팔아주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맞아요. 자기가 팔러 다녀야 되는 것 같고 강연도 자기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아니면 너무 거부하지도 말고 자기가 컨텐츠를 더 만들어서 오히려 홍보하고 다녀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전체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림책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지만 또 반면에 인기는 지금처럼 많은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관심은 그러니까 많죠, 사람들이. 세계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큰 상도 받으시고 관심은 이렇게 많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을 때 그리고 책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좋은 책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쏟아지고 있죠. 솔직히 요즘은 다른 나라 책 보고 싶은 생각 별로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거의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재밌는 책들이 막 쏟아지고 있죠. 맞아요. 너무 좋고 하니까 조금은 힘을 내셔서
진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다른 그림 그리고 뭐 하는 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갖고 새로운 콘텐츠를 자꾸 개발하는 방법을 익히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강의 강연, 뭐 아니면 뭐 몸짓처럼 뭐 자기 그림책을 공부한다든지 그런 거에 주저함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분명히 저는 그림책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러스트레이션 시장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솔직히 저만 일이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 부분보다는 그림책 콘텐츠에서 변형과 발전을 좀 꾀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백희나 작가님이 진짜 큰일 하신 것 같으니까. 맞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대중적인 맞아. 인식을 많이 만들었죠. 대중적인 인식이 바뀌고 그림책을 이제 사람들이 동화책이라고 안 그러고 그렇죠. 그림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인들까지 다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것들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수지 작가님 안델센상 물론은 지금 후보에 오르셨지만 그런 맞아요. 거 있고, 그리고 이재인 작가님 코믹 그렇죠. 부분에서 대상 타셨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대중적으로 그림책이라는 걸 사람들이 좀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럴까? 그렇죠. 그분들이 먼저 깃발을 들고 나가주시면 저희들은 뒤에서 좀 편하게 뛰어나갈 수 있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예. 누구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잘 돼서 우리 지금 누구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먼저 깃발을 들고 나가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후배 작가님들도 그렇죠. 같이 뛰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준비되어 있으면. 아니, 후배 작가님은 아니고 우리부터 우리 뛰어나가야 우리부터 덕을 봐야지. 저희부터 덕을 봐야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책들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까지 분명히 왔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다른 너무 나라 재밌고. 그림책들은 시시해서 별로 관심이 안 생기죠. 옛날에 우리는 정말 외국 책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 뭐 버닝엄 책 보고, 존 버닝엄을 보면서 우리는 책 언제 보고, 이런 책을 네.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자괴감에 휩쓸리고 그랬죠. 근데 뭐 너무 개성 있는 작가분들이 정말 대거로 많이 나오시고, 이제는 뭐랄까 폭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그림책의 시장의 이 폭이 제일 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가장 오히려 더 실험적인 책들이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고요. 예. 또 창의적인 책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이 어쩌면 그림책 시장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황금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참 아이러니하는 부분이에요. 보면 경제적으로는 각 작가님들이나 출판사 다 힘들어하시지만 화랑으로 따진다면 이 정도 화랑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 그렇죠. 정도로. 예. 뭐 저만 해도 뭐 유튜브라든지 뭐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것도 유튜브고, 뭐 방송이라든지 그런 데서 조금씩 연락 오는 거 보면 그렇죠. 이게 관심도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그림책 작가라든지 그림책에 대한 관심도들이 대중도 좀 생기는 게 아닌가? 라는 착각인가? 아니에요. 근데 저도 뭐 어쩌다 강연 가거나 뭐 네. 사선님들 만나거나 선생님들 아이들 만나면 네, 맞아요. 정말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팬들도 많이 생기고 또 그림책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읽고 있구나. 맞아요. 이런 내가 이해하지도 못했던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예. 내가 이렇게 멋진 그림책을 만들었나 이렇게 맞아요. 생각할 정도로 깊이 그러니까. 있게 생각해 주시는 그런 독자분들이 많아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당장 느껴지는 어떤 뭐 경제적인 수입이 크지는 않더라도 맞아.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힘내서 작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뭐랄까 간질간질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게 여기 빵 터지겠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책 쪽이라는 생각이 좀 그죠? 들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조금 더 지속되면 정말 이제 큰 어떤 파이가 커져서 뭔가 한 분야로서 힘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 이제 또 이 젊은 작가님들 또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작가님들을 이제 뭔 얘기하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그게 이 시너지가 이루어져 갖고 이제 빵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 지금 동네예요, 보면 이 그림책 동네가. 맞아요. 그래서 책이 안 팔린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 요즘 오히려 더 책이 잘 팔리지 않으셨어요? 인쇄가 더 잘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책은 사실 솔직히 말해갖고 작가가 팔러 다녀야 되는 거라는 게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작가들이 강연해갖고 팔러 다녀야 되는 거. 근데 그게 외국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얘기 들어보면 그림책은
도서관에서 많이 이제 보고 사는 거는 작가하고 교감이 있을 때만 사는 그게 돼버렸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연을 안 나갔으면 그냥 사장돼 있을 그림책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그림책은 거의 나온 지 11년, 12년 정도 됐어요. 맞아. 그런데 제가 어떤 공연을 하나 만들어서 강연을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갑자기 새가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왜 무슨 일인가. 역주행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작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출판사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작가가 노력해갖고 공연을 만들고 콘텐츠를 새롭게 변형시켜서 다시 역주행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식이, 거잖아요, 그죠? 예, 죽었던 자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뛰는 네. 느낌?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노력하고 작가 자신이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은 자꾸 이렇게 숨으려고 하지 말고, 나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자꾸 대중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많은 그림책 속에서 자기 자식 같은 작품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은 그렇죠. 출판사가 해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는데 힘을 보태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놀라운 변화가 조금 있으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출판사도 그 책을 사랑하지만 사랑하겠지만 출판사는 사실은 사랑해야 될 책이 너무 많은 곳이. 그렇죠. 너무 많은 자식들이 네, 있죠. 자식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홍보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 책은 자기가 좀 많이 노력하고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 특히나. 맞아. 특히 도서관이나 학교나 뭔가 이렇게 뭐 어떤 독서 모임이나 이런 데서 작가들을 굉장히 많이 모시고 싶어 하고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아져서 그런 흐름들 때문에라도 자기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고 또 뭔가 새로운 면들을 작가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저의 친구이자 또 동료이자 늘 함께 저와 작업을 하고 있는 그림책 작가 유준재 작가님과 만나서 이렇게 오늘 수다를 떨어 보았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다른 작가님들을 자주 못 뵀다가 우연히 이렇게 의정부에 오게 돼서 작가님도 뵙고 이렇게 집 구경도 하고 작업실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맞아요.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같이 그림책을 만들어갈 같은 작가라고 생각하면서 늘 든든하고 정말 궁금하고 그런 작가를 만나게 돼서 저는 오늘 너무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호두나무 작업실에서 모신 유준재 작가님 이야기 재밌게 잘 들어보셨죠? 자, 작가님 인사해 주세요. 네. 얘기 한마디 하고 인사해야 될까? 네. 어제 밤에 갑자기 섭외를 들어오셔갖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네, 했는데 오늘 뭐 저도 너무 뵙고 싶었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진짜 자주 보는 사이였거든요. 그죠. 네, 자주 보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많이 못 보다가 오늘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와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 재밌었는데 네,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유준재 작가님은 진짜 재밌는 이 입담을 가지신 작가님이세요. 근데 이상하게 카메라만 갖다 대면서 아니 오늘 재밌는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 네. 어쨌든 더 재밌게 한번 편집해 보시고 네. 즐거운 시간 함께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또 언젠가 유준재 작가님이 머리가 허옇게 변했을 때 지금도 허예요. 우리 또 언젠가 또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예. 여러분 건강하세요. 예. 안녕.